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나무입니다. 하하, 우리 촌말로 감난기라고 많이 했었는데 여기 감이 쫙 열려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아침이긴 하지만은 이 감, 나중에 이제 가을이 되면 감 홍시가 되겠죠. 예, 그때 되면은 또 정치가 따를 겁니다. 오늘은 이 감을, 오래된 수령이 4, 50년 된 감을 찍어 봅니다. 감 잎은 탄닌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콩밭입니다. 자, 여기 콩을 이제 파종을 했는데 요렇게 외떡잎 아닌 상떡잎이 나오죠, 그죠? 예, 요렇게 자라는데 지금 잎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콩이 지금 어떤 데는 콩이 출현이 3개, 4개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가 가장 적당한데 이 콩은 종자가 그만큼 중요하고 발화를 균일하게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골 풍경 콩 출현 후 임모된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것은 이제 들깨입니다. 들깨, 요것은 육묘 이식한 게 딱 보이죠, 그죠? 예, 줄을 딱 맞춰서 모종을 이식한 겁니다. 이렇게 들깨를 키워 놓으시면 길 바깥쪽, 그러니까 논 또는 밭 바깥쪽에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것을 기름으로 차기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요긴하겠습니다. 오늘은 들깨를 보여드립니다. 이제 시골 풍경에서 저쪽에 넘어 보시면 예, 저게 복숭아입니다. 아주 복숭아가 이제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골이든 이렇게 복숭아 나무도 심어 놓고 고추, 옥수수, 저기 또 복숭아 한 그릇 더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예, 관리를 하시면 가을에 또는 여름에도 더 쉽게 풍성해집니다. 오늘은 시골 풍경 복숭아 나무가 군데군데 있는 마을이라는 제목을 달아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는 여기 대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파 또는 소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파는 일반 파를 말하고 대파는 이렇게 큽니다, 그죠? 예, 지금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 대파는 여러 군데 약재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오늘은 대파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처럼 보이시죠? 사과하면은 밀양 얼음골 거창, 옛날에는 대구가 유명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사과나무를 찍어 보겠습니다. 사과나무를 찍는 중에 조금 다른 상황이 있어서 사과를 다시 찍어 올립니다. 이게 사과입니다. 그죠? 예, 사과 잎은 이렇게 생깁니다. 예, 이게 사과나무입니다. 밀양 얼음골 거창, 과거에는 대구가 참 유명했죠. 그리고 청송사과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한두 달 있으면은 수확기가 됩니다만은 빨갛게 이제 익어갈 겁니다. 오늘은 사과를 보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의 장면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이 좀 드무실 겁니다. 예, 요게 상추입니다. 상추. 뭐 사투리로 상치라고도 합니다만, 요게 지금 꽃대가 지금 꽃이 피었죠. 예, 이렇게 이제 꽃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 상추입니다. 우리가 쌈싸 먹는 상추가 이렇게 자랍니다. 그죠? 예, 이렇게 상추 개화 또는 열매 맺는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이건 이제 텃밭 가꾸기에서 우리 시골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고구마 재배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여기에 고구마입니다. 그죠? 예, 고구마가 지금 검정 비닐 피복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배색 필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검정 비닐, 흑색 비닐을 피복해서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 고추가 그죠?
둘레 6포기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 조화 속에 조금 파격이라 할까요? 아주 이제 고추가 꽃도 피네요. 근데 어찌된 판인지 고구마 생육은 좀 많이 거시게 합니다. 그죠? 자, 오늘은 최근에 농가에서 재배하는 고구마를 보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멀리서는 잘 많이 보셨을 건데 가까이서 잘 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파슬리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잘 보시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피어 있는 그 코스모스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모스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 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요게 땅콩입니다. 땅콩. 땅콩을 멀칭을 했는데 이 멀칭이 뭐 가운데만 사람 다니는 고랑 쪽에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땅콩이 자라는 데는 멀칭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땅콩이 요게 노란색이 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꽃이 펴서 토양 속으로 들어가서 꼬투리를 맺습니다. 그래서 낙화생, 떨어질 낙자에 꽃 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낙화성 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땅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추를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멀리서 찍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이게 고추입니다. 고추가 한번 보십시오. 밑으로 쭉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위에 줄기는 거의 무한 신육행처럼 위로 자랍니다. 저렇게 꽃이 쫙 피어 있죠. 꽃에서 나중에 이제 저렇게 고추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고추가 먹음직스럽게 큽니다. 아주 한 15cm 정도 되네요. 자, 이게 고추의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노지고추입니다. 자, 이거 혹시 무슨 나무인지 아시는 분 계실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대추나무입니다. 대추. 우리가 초율 이시 제사 모실 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대추가 이렇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큰 열매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를 잘못하면 빗자루병이라고 빗자루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는 수령이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일단 대추나무가 이렇게 생겼다 하는 정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게 뭔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꽃이 이렇게 초롱꽃처럼 폈죠. 그죠? 예, 참깨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꽃이 피었는데 요 왼쪽은 지금 아직 꽃이 안 피었습니다. 그죠? 꽃대는 형성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이식 시기나 또는 파종 시기가 다르든지 품종이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참깨는 이렇게 이제 한 일항에 2줄씩 이렇게 재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색, 흑색 필름으로 멀칭을 해 놓으시면 잡초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 하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예, 보시면 요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게 가지입니다. 가지. 예.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검정색으로 보이지만은 핑크 빛도 함께 어우러진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또는 섬유질이 많아서 건강에 특히 이제 대장의 유용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게 이 가지입니다. 오늘은 텃밭의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요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계시는데 연은 주로 이제 물속에서 자라지만 요것은 토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줄기가 자라면 우리가 토란대
줄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이제 석류수가 풍부하죠. 그리고 또 뿌리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추어탕이라든지 아니면 나물로도 많이 해 드시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국밥이라든지 추어탕 끓일 때 많이 활용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텃밭이 있으시면 이런 토란을 재배하심도 추천드립니다. 자, 요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요게 향을 맡아보면은 향이 별로 그렇게 지금 나지를 않습니다만, 예, 이게 아마 더덕으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더덕이 한번 보십시오. 잎이 이렇게 4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생하는 더덕은 향이 아주 많이 납니다만, 이렇게 재배하는 더덕은 향이 좀 덜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잎이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무한 식육향처럼 이렇게 줄기가 납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제 논이나 밭 주변에 요렇게 도랑을 만들어서 심어 놓으시면은 뿌리가 아주 강하게 크게 잘 자랍니다. 오늘은 더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건 뭐 누구든지 아시죠? 뭔지. 예, 옥수수입니다. 일명 강냉이라고도 하죠. 예,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최근에는 찰옥수수라든지 또 당분이 많은 초당 옥수수가 좀 유명합니다만, 찰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선호도가 높습니다. 초당 옥수수는 주로 생으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생으로 제가 먹어보니까 뭐 먹을 수는 있는데 당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어쨌든 보편적인 것은 찰옥수수인데 초당 옥수수도 잘만 관리하면은 상당히 괜찮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길가에 많이 있는 산에 있는 보리수입니다. 빨갛게 익어가 있죠. 예, 보리수입니다. 그죠? 예. 옛날에 제가 한번 촬영해서 올린 적도 있는데, 이 보리수를 심어 놓으면 요즘은 이게 안토시아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성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또는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마케팅 하기가 좀 쉽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냥 길가에 있는 거 한두 개씩 따먹고 할 정도인데 지금은 재배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리수입니다. 이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나무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뭐 근처만 가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제가 한 두세 번 고생을 했습니다. 이 옷나무입니다. 옷나무. 옷 하시는 분들은 옷 근처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발효를 시켜서 이제 거의 문제 옷을 안 타도록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계탕 집에 간다든지 하시면 이 옷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보시는 순간 옷을 타시는 분, 특히 도시에서 자란 분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자, 옷나무입니다. 이게 이제 옷칠로서는 500년을 간다고 하지만 주변에 가시면 매우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의 오칠박물관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